소개 감사합니다. 삼성서울병원 심장혈관조영실 박상만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게 된 주제는 2023년에서 4년 사이에 피지올로지 필드에서 어떤 이벤트가 있었는지에 대해 관련된 내용이고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IFR이 FFR에 비해서 클리니컬 아웃컴이 인피리어하지 않다, non-inferior하다라는 여러 데이터들이 있었는데, 작년 유로 PCR에서 디파인 플레이어 5년 미드텀 팔로업 데이터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모탈리티에서 이제 IFR이 FFR에 비해서 인피리어하다라는 결과가 보고가 되었고요. 올해 TCT에서 이제 엔지오 드라이브드 FFR이라고 하는 QFR이 FFR과 밸리데이션한 데이터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이제 그동안 FFR과 밸리데이션했던 여러 피지올로지 인덱스들의 현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은 데이터들이 쌓였다라는 것. 하나, 두 번째는 포스트 PCI하고 피지올로지로 우리가 그걸 옵티미제이션 할 수 있겠느냐 관련된 내용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IFR은 FFR이 non 인베이시브 펑션 테스트를 통해서 0.80이라고 하는 베스트 컷오프를 얻은 것과 달리 FFR 0.80을 잘 서로게이팅하는 값을 찾아서 이제 이 IFR 스트래티지와 이제 FFR 스트래티지를 이용해서 클리니컬 임팩트를 비교한 연구가 굉장히 유명한 연구 두 개가 있었는데, 그게 디파인 플레어와 IFR 스웨라트입니다. 이 두 스터디는 거의 쌍둥이처럼 닮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같은 해에 거의 그 NEJM의 바로 다음에 게재될 정도로 유사성이 있는 스터디인데요. 결론부터 살펴보자면은 IFR이 FFR에 비해서 리버스쿨라리제이션 레이쇼를 낮추는 경향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컴포짓 아웃컴에서 차이가 없었다라는 것들이 보고가 되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타겟 베슬이 한 50% 정도는 LAD였다라는 것들을 보고, 2년 팔로업 역시 마찬가지로 클리니컬 아웃컴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5년 팔로업에서 여전히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없었던 IFR 스웨라트에 비해서 디파인 플레이어에서 모탈리티에서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했죠. IFR이 더 인피리어한 결과들을 보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느냐? 이 두 연구가 아까 쌍둥이처럼 닮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스터디 레벨 메타 애널라이시스를 보면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리버스큘라리제이션 퍼폼이 IFR이 FFR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훨씬 더 낮았고, 스텐트 사용량 역시 더 적었습니다. 그런데 5년 팔로업을 봤더니 메이스, 모탈리티 모두 다 인피리어한 결과들을 보고하였고, 이것들은 뭐 조심스럽게 유추를 해보면 타겟 베슬이었던 LAD, 프록시말 같은 것들을 IFR이 좀 디퍼하면서 롱텀하게 차이가 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유추해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는 왜 생기냐? 근원적으로 IFR과 FFR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IFR은 FFR에 비해서 아나토미컬 스테노시스가 더 클 때, 그 다음에 하이퍼레믹 스테노시스 레지스턴스가 더 클 때 컷오프를 이제 통과하는 것들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즉 IFR이 시비어리티를 FFR에 비해서 덜 민감하게 보여준다라는 것들이고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아마도 IFR이 FFR에 비해서 리버스큘라리제이션 퍼폼이 더 줄었던 거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TCT에서 이제 엔지오 드라이브드 FFR 관련한 QFR에 관련된 이제 연구들이 보고가 되었는데, 엔지오 드라이브드 FFR 역시 이제 FFR을 잘 서로게이팅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테크니컬 프로세스에 따라서 여러 이름으로 명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리의 혈류 역학을 컴퓨터로 계산을 해가지고 보여준다는 VFFR은 패스트 시리즈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FFR을 잘 서로게이팅한다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한 92.2%의 액큐러시가 있다. 그 다음에 머레이 롤을 이용하는 3D QFR, 우리가 뮤FR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도 한 93.2% 정도 정확성이 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QFR 역시 3D QCA와 컨트라스트의 티미 프레임 카운트를 이용해서 이제 구현을 하고 있는데요. 페이버 시리즈를 통해서 이제 FFR 0.8을 얼마나 잘 서로게이팅하느냐, 92.7%
정도로 보고가 되었고, 이러한 많은 이제 엔지오 드라이브드 FFR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세스나 소프트웨어에서 크게 차이가 없었다라는 것이고, 오버롤하게 보았더니 한 센시티비티와 뭐 특이도가 보통 한 90% 정도로 FFR 0.80을 잘 서로게이팅한다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FFR은 잘 서로게이팅 하는데, 그러면 이게 정말로 이런 스트레치를 통해 가지고 클리니컬 임팩트가 다를 수 있겠느냐 관련해서 이제 연구가 페이버 3로 표현될 수 있겠는데요. 먼저 페이버 3에서 QFR 전략과 엔지오 가이디드 전략을 이용해서 2년 팔로업을 해보았더니 PCI 퍼폼에서 엔지오 가이디드가 훨씬 더 많이, 통계적으로 많이 PCI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메이스에서 3분의 1 정도 데이터를 줄이는 것들을 보고하였고요. 페이버 3 트라이얼은 이제 FFR 스트래티지와 QFR을 비교를 해보았을 때 1년 팔로업을 해봤더니 QFR이 FFR에 비해서 PCI를 더 많이, 통계적으로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메이스에서 이제 60%나 더 많이 이제 이벤트가 생겼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FR은 FFR에 비해서 PCI를 덜 했고요. QFR은 FFR에 비해서 PCI를 더 많이 했습니다. 즉 FFR을 잘 밸리데이션 한다고 하지만 그 수치는 이제 FFR 값에 비해서 리전을 언더 에스티메이션 하거나 오버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이제 시비어리티의 디스크리미네이션 파워가 가장 높은 거를 FFR이라고 보고 가장 낮은 거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이제 밑에 엔지오그래피 파인딩이라고 표현했을 때 아마도 넌하이퍼레미아 프레셔 레이쇼와 엔지오 드라이브드 FFR은 아마 그 사이 어디쯤인가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포스트 PCI를 우리가 피졸로지로 옵티미제이션 할 수 있겠는가에 관련된 내용인데, 현재 PCI는 뭐 여러 연구들에서 그 효능에 대해서 약간 도전을 받고 있는데요. 굉장히 오래된 이제 고전 커리지 트라이얼과 이제 환자 선택에 좀 문제가 있었던 이스케미아 트라이얼, 어쨌거나 이제 스테이블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 환자에 있어서 PCI가 OMT에 비해 베네핏이 없다라는 연구 결과들, 롱텀하게 또 역시 베네핏이 없다라는 연구 결과들, 그다음에 이게 PCI의 가장 좋은 무기라고 할 수 있는 FFR을 이용한 PCI를 통한 CR과 엔지오그래피로 KBG를 한 것들을 이제 비교한 연구 페임3 트라이얼에서 이제 그래도 이제 PCI가 이제 FFR을 이용해서 하면 어느 정도 KBG와 비슷한 연구 결과를 낼 수 있겠다. 넌 인피리어티를 확인해 보았는데 인피리어하다라는 결과들이 보고되었고, 인터벤셔니스트들의 오랜 믿음이었죠. 이제 ICP 환자에 있어서 PCI가 환자의 하트 펑션을 좋게 해주고 클리니컬 아웃컴을 임프루브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도 리바이브드 BCI2 트라이얼에 있어서 이제 스페리어리티가 없었다라는 결과들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즉 이제 우리가 ACS가 아닌 이제 환자에 있어서 PCI의 재관류 전략이 과연 이제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건가에 대한 근원적인 도전을 받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인터벤셔니스트들의 이제 반론도 들어봐야 되겠죠. 인터벤셔니스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PCI가 같은 PCI 아니다. 엔지오그래피 PCI가 과연 이제 리스케미아를 충분히 리졸빙 해줄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연구에서 커리지 트라이얼, 이스케미아 트라이얼, 리바이브드 BCI2 이 스터디의 이제 인터벤션 그룹에서 인트라바스큘라 이미징을 사용했다라는 멘션이 거의 없고, 서플멘터리도 찾아봤는데도 안 보여줬고요. 페임3 트라이얼에서 엔지오군은 오로지 11.7%에서만 아이브스 인트라바스큘라 이미징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즉 OMT랑 비교를 하든지 아니면 KBG랑 비교를 하든지 옵티마이즈된 PCI들과 비교를 해야지 공정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인트라바스큘라 이미징을 이용한 옵티마이즈 PCI가 엔지오가이디드 PCI에 비해서 클리니컬 아웃컴을 임프루브할 수 있다라는 여러 연구들이 있었죠. 롱리전 5년 팔로업 했을 때 더 차이가 난다라는 것. 그다음에 컴플렉스에서 카디악 데스를 인트라바스큘라 이미징이 줄여줄 수 있다. 스텐트의 MSA를 더 넓게 얻을 수 있어서 스텐트 스럼보시스를 줄여줄 수 있다. 바이퍼케이션 리전에서 메이스를 줄여줄 수 있다. 이런 많은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PCI를 통해서 이제 인트라바스큘라 이미징의 옵티마이즈 PCI가
클리니컬 아웃컴을 임프루브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은 이제 밝혀졌는데, 그럼 FFR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에 관련하여 단서가 될 만한 연구가 바로 이제 플레이버 트라이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리전을 어떻게, 이스케미아를 어떻게 디파인할 것이냐에 FFR과 PCI를 어떻게 옵티미제이션 할 것이냐의 아이부스, 이 사용하는 목적이 다른 두 툴을 비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이슈가 있던 연구이긴 한데, 이 초반만 해도 이제 인터메디ate 리전에서의 디스크리미네이션 파워가 높았던 FFR이 아이부스에 비해서 수피리할 것이다라는 가설로 이제 연구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게 연구가 계속 진행되면서부터 인트라바스쿨라 이미징 PCI의 성적이 좋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퍼블리시가 되면서 결국 가설은 FFR 가이디드가 아이부스 가이디드에 비해서 넌 인피리어할 것이다라는 이제 가설로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 결론부터 살펴보면 이런 크리테리아 FFR 0.80, 그다음에 아이부스는 MLA가 3제곱밀리미터 이하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플락 버튼이 많거나 이런 경우 인디케이션이 돼 있었고, 40에서 70% 정도 인터미디트 스테노시스들을 비교를 해보았더니 FFR 그룹이 아이부스 가이디드에 비해서 33%나 PCI 레이쇼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2년 팔로우업에서 이제 컴포지트 아웃컴이 차이가 없었다라는 것들이고요. 서세스풀 크리테리아를 좀 봐야 되는데, 아이부스 뭐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그런 크리테리아고, FFR은 이 연구에서는 앱솔룰리 포스트 FFR이 0.88 이상이거나 인스턴트 내에서의 델타 FFR 값이 적어도 0.05 미만인 것을 우리가 이제 석세스풀하다라고 표현을 하였고, 잘 됐고, 결국에는 이제 인터메디트 스테노시스에 있어서 FFR 가이디드 PCI 옵티미제이션 전략이 아이부스에서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크게 떨어지진 않겠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피졸로지를 이용해서 PCI를 옵티미제이션 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알아보기 전에 그러면 포스트 PCI의 FFR을 왜 측정해야 되는지 당위성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 그건 너무나 당연하게도 포스트 PCI FFR 값이 높을수록 클리니컬 아웃컴이 좋았다라는 연구들이 2016년, 17년 이미 서베일런스가 되었었다라는 것이죠. 값이 높을수록 이벤트 레이쇼가 낮았다라는 것, 그리고 BMS와 DES에서 이제 포스트 PCI FFR 값은 좀 다르게 적용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것까지 보고가 되었고, 이 두 개의 서베일런스는 플레이버 트라이얼의 이제 그 레퍼런스, 또 타겟 FFR 레퍼런스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근거들을 따라서 우리가 포스트 PCI FFR 옵티미제이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스트 PCI를 하고 나서 FFR을 측정할 때 인스턴트에서의 프레셔 차이가 나는지, 스텐트 앞 뒤에서의 프레셔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리고 스텐트를 넣지 않은 부분에서의 프레셔 차이가 많이 나는지 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본론을 더하건, 아니면 스텐트 앞뒤에 스텝업이 있다 그러면 스텐트를 더한다든지, 그것도 잘 모르겠다면 인트라바스큘라 이미징 등을 통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더 했더니 뭐가 좋아졌냐, FFR 값이 높아졌다라는 것들이죠. 이러한 스트래티지를 저희가 피졸로지 가이디드 인크리멘털 옵티미제이션 스트래티지 PIOS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타겟 FFR에서 표현을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뭘 더 좋게 했느냐, 높은 FFR 값을 컷오프 이상으로 놀리는 그런 역할보다는 낮은 FFR 값을 0.8 이상으로 끌어올리는데 통계적으로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들이고, 현재 이제 포스트 PCI FFR 관련한 이제 여러 연구들에서 저희가 세컨 제너레이션 DES만 이제 따로 따서 봤더니 우리가 얘기하는 정확한 포스트 PCI의 뭐 컷오프 밸류가 얼마 있느냐, 이제 연구마다 이제 컨트로버시가 좀 있고, 그렇다면 이렇게 달성하거나 달성하지 않은 것들의 메이스 차이, 뭐 하드 엔드 포인트 이런 것들은 좋게 만들어준다, 그렇지 않다라는 뭐 이제 논쟁적이긴 하지만, 적어도 모든 스터디에서 FFR 값이 높을수록 타겟 패스 페일러는 줄여줄 수 있다라는 것들이 보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포스트 PCI를 통한 포스트 PCI에 있어서 이제 피졸로지를 통한 옵티미제이션의 컨센서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베스트 컷오프는 논쟁적이긴 하지만 적어도 포스트 PCI를 하고 프리 PCI보다 0.18 정도의 FFR 값을 초과하는 FFR 값의 상승이 있든지 아니면 프리 FFR에 비해서 15% 이상의 증가하는 이제 FFR 값을 얻을 수 있든지, 그다음에 인스턴트에서는 0.04의 델타 프레셔만 차이가 나야 된다. 이거는 이제 아이부스의 옵티미제이션들과 비교를 해봤더니 이 정도 수치가 나왔다라는 것. 그다음에 스텐트를 넣지 않은 부분에서의 프레셔의 스텝업은 10mm, 1cm당 0.017 미만으로 증가해야 된다. 이런 것들만 지켜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피졸로지로 PCI를 옵티미제이션 했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저희가 FFR과 관련한 많은 밸리데이션 했던 이제 인덱스들과 FFR의 이제 근원적인 차이를 알아야지 저희가 그 디스코던스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시비어리티의 디스크리미네이션 파워가 이제 FFR이 제일 높고 엔조가가 제일 낮다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 다른 이제 밸리데이션 했던 그런 것 인덱스들이 이제 FFR보다 좀 좋은 데이터들을 보고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다음에 저희가 포스트 PCI를 하고서 피지올로지를 하는 것들로 리바스큘라리제이션 옵티미제이션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PIOS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 PIOS는 낮은 FFR 값을 0.8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그리고 포스트 PCI 낮은 FFR 값은 타겟 패스 페일러의 리스크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24년 피지올로지에 대해서 발표 서머리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디언스 및 패널에서 질문 및 코멘트 달아주실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발표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경험적으로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포스트 PCI FFR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삼성의료원에서 경험적으로 하셨을 때 예를 들어서 0.80 아니면 아까 나온 0.88 그 이하로 나왔을 때 아까 PIOS 설명해 주셨듯이 그 다음에 어지먼트 본을 더 했다거나 아니면 앞뒤 스텐트를 중심으로 해서 앞뒤에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더 많이 났다든지 이제 그 다음 조치를 했을 때 실제로 FFR이 많이 올라가나요? 어떤가요, 선생님? 네, 이게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긴 한데 포스트 PCI FFR 측정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그 값이 높지 않고요. 저희가 더 이제 포스트 PCI FFR에서 더 중요하게 보는 거는 스텝업 그라디언트를 더 하고 그레주얼 스텝업이다라고 하면 솔직히 더 해드릴 건 없고요. 만약에 스텝업이 어느 정도 있는 부분에 있어서 PCI를 조금 더 한다, PIOS를 더 한다라고 하면 확실히 FFR 값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더 높은 FFR 값을 얻는 그런 경험은 있습니다. 예, 선생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강남 페브런트 병원 신영학입니다. 같은 맥락의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까 발표해 주신 것 중에 보면 베어메탈 스텐트하고 드럭 스텐트하고 이거 포스트 프로시저 후에 그 FFR 값은 같은 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다른 질문 하나 드리면 만약에 베어메탈 스텐트와 드럭 스텐트와 드럭 벌룬을 각각 썼을 때 그 포스트 프로시저 후에 FFR 값은 어떻게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D12를 바르고 나서의 포스트 피지올로지 값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측정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어쨌거나 이제 드럭 벌룬의 이제 석세스풀이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루멘이 어느 정도 이제 있고 그다음에 어쨌거나 이제 타입 B 이하 정도의 이제 다이섹션은 이제 어쨌거나 인정하고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에서의 피지올로지 값이 정확하다라고 표현하기가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D12를 하고 피지올로지를 측정하는 것들이 정확한 데이터라고 표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측정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신용학 선생님이 질문의 연장선상인데 그러면 지금 피지올로직하게 잘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 DES하고
BMS에서 FFR 차이점을 같이 보면 안 된다는 가장 큰 키포인트 무엇을 그러니까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제가 이제 뭐 BMS 시절에 이제 인터벤션을 아주 많이 했던 경험은 없어가지고, 하지만 이제 적어도 이제 BMS가 들어갔다 그 시절에는 이제 다른 옵션이 없었고, 이제 포바 다음 이제 넥스트 스텝으로 BMS였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BMS를 넣고 나서 뭐 지금 DES랑의 뭐 가장 큰 물리적인 차이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도 스틴트 스트럿이나 이제 물리적인 차이가 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위에 솔직히 다른 코로나리 헤모다이나믹이 변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 선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스트는 전혀 상관없죠, 선생님. 베어 메탈이 됐든 DES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혈관 자체에 전체 디퓨저니스가 있느냐, 포칼하냐. 그래서 풀백 프레셔 그레디언트를 쟀더니 여기는 치료했지만 나머지 병변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죠. 거기 DCB를 하든 BMS를 하든 여기 값은 델타 차이일 뿐이지 결국 포스트 PCR FFR 데이터는 혈관 전체가 다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거를 포스트 디퓨전 리전 선생님 해보시면 0.80이 안 나오는 값도 있어요. 그럼 그걸 믿지 않을 거냐? 그건 나머지 디퓨저니스가 다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포칼한 거는 포스트 PCR 값이 잘 나옵니다. 코기만 치료하고 나머지 병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음 버전에서 나오는 게 풀백 프레셔 그랜트를 재는 기능이 탑재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기왕 제가 얘기한 김에 그 너인베이시브의 선생님 이스키미 트라이얼로 공격하잖아요. 그 죽고 사는 거에 상관없는데 인터벤션 선생님도 아이브스 보고 70% 스탠트 막는다고 얘기하는데, 스웨디어트나 이거 벌어진 것도 하이퍼레미아 하면서 벌어졌어요. 그러면 FFR이 파지티브가 나온 거는 저희가 뭐 길티를 안 느끼는데, 미스매치 됐을 때 IFR이 파지티브가 나오죠. FFR은 네거티브가 나오고,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냐라는 게 이제 디시전 메이킹을 할 때 이 OCT나 아이브스 데이터는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데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저희가 피지올로지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걸 한번 질문 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제 뭐 디스코던트에 관련해 가지고 많은 연구가 있었던 것도 맞고요. 이제 대부분 이제 FFR이 포지티브인데 IFR이 네거티브인 경우보다는 IFR이 포지티브인데 FFR 네거티브인 경우가 한 2배 정도 많고, 그 디스코던트의 레이쇼는 스터디마다 다르지만 한 10% 좀 안 되는 것들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 연구들에서 결국에 하고 있는 얘기는 FFR 값이 포지티브고 IFR 값이 네거티브다. 근데 뭐 FFR 값이 포지티브라고 IFR 값이 포지티브인데 한 0.90 정도 나왔는데 FFR 값이 0.75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연구들에서 하고 있는 내용은 두 값 중에 하나라도 네거티브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냥 그 리전을 디퍼하라. 그런 것들이 둘 다 네거티브인 것들과 이제 롱텀하게 팔로우업 해보면 5년 정도 팔로우업 해보면 차이가 없었다. 대신에 둘 다 포지티브인 것들과 비교했을 때는 이제 하나라도 네거티브인 것들은 더 좋은 예우들을 보여줬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페이션트 오리엔테이션 이제 컴포짓 아웃컴에서는 그런데 베슬단이 보코를 봤더니 7년 정도 이제 지나면은 디스코던트가 있던 것들도 둘 다 네거티브인 것들보다 결국에는 클리니컬 아웃컴이 나빠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더 믿을 거냐라는 이제 질문을 이제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드텀에서 FFR이 IFR에서 좋은 결과들을 보고했습니다. IFR 값을 믿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넌 하이퍼레미아를 아니요, FFR 값을 FFR을 믿으세요. 그리고 이 질문이 제 질문이었어요, 선생님. 스웨디어트 같은 경우는 스웨덴 사람 그 나라 세 나라를 가지고 한 거니까 인종도 비슷하지만, 디파인 같은 경우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하고, 하이퍼레미아를 하고 안 하고 하게 되면은 토우가 바뀌거든요. 하이퍼레미아를 했을 때 노치가 없어지면서 변화가, 아까 말한 센시티브가 생기는 거죠. 둘 중에 하나가 파지티브 나왔다는 거는 뭐 결국은 데이터지만 그 경계에 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거를 디퍼하는 게 디시전하는 상황에서 맞느냐라는 게 이제 그 FFR 피지올로지 하는 선생님들이 어떤 그 캣방의 어떤 그런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예, 그걸 대해서 이제 제가 그 이지명 선생님한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IFR이 이제
포지티브가 나오는데 FFR 네거티브 나오면 이런 사람들을 스텐트를 예를 들면 프록시마 LAD에 한다. 그러면 어떤 걸 믿고 해야 되느냐. 그런데 이런 아마 이 인터벤션 할 때는 심텀이 있으면 아밀로이시스 같은 환자들이 올 수 있다. 그런 환자들이 오면 예후가 굉장히 좋지 않고 사망률이 높은데 그 환자들은 마이쿨라 베슬에 디스펑션이 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냥 베이스라인을 쟀을 때는 IFR이 높게, 그러니까 0.89 미만으로 나오지만 FFR은 네거티브가 나오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스텐트를 해버리면 사망률이 높아지고, 또 하나는 또 마이크로 베슬의 디스펑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예를 들면 젊은 남자의 등치가 좋고 담배에 흡연하고 당뇨가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을 해보면 FFR은 네거티브 나오거든요. 그럼 이주명 교수는 그런 환자들은 일단 체중을 10kg 빼고 담배 끊고 외를 와라. 그러면 심텀이 확실히 좋아지고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환자들을 인터벤션 하면서 뭐 예후가 좋지 않을 환자를 미리 스텐트를 넣어서 염증 반응이 많고 이런 환자들이 스텐트 스럼보스가 옳고 그래서 사망률이 높아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또 IFR에 네거티브 되는데 좀 기여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나중에 이슈는 저녁 식사하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